빅튜브입니다. 오늘은 산후조리원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후조리원은 찬반 논란이 있는 주제고 제 주장이 절대적이라기보다는 이런 의견도 있다 정도로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산후조리원이 필수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동양인 서양인의 신체 구조 차이라든지 아기 머리 둘레 차이라든지 산후풍이라든지 기타 등등 하는 부분은 제가 논문들이나 자료들을 아무리 찾아봐도 근거가 부족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신생아 머리 둘레 같은 경우도 동양인이 더 크다는 근거가 없고 초산 제왕절개 비율이 절반 가까이 되는 상황에서 그런 주장들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하는 산후조리는 저는 상당 부분이 미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막 사람 더운데 불을 떼고 꽁꽁 쌈에서 땀나게 하고 비위생적으로 씻지도 못하게 하고 이게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산후조리라고 알려진 다른 내용들도 보면 실제로 괜찮은 내용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미신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고 외국 다른 나라에서도 전혀 하지 않는 일이라면 무턱대고 따라할 것이 아니라 그게 진짜 맞는 일인지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산후풍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산후조리원에 들어갔을 때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느냐 하면 그것도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산후조리원이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던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현대적인 산후조리원의 개념은 1990년대 초까지 명확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산모들은 애를 낳고 산후조리원에 들어가야겠다 이 생각 자체를 안 했던 거죠. 산후조리원 자체가 없었으니까 1990년대 후반쯤 산후조리원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고 2000년대가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산후조리원이라는 것을 흔하게 볼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 전에는 산후조리원이라는 것을 보기도 힘들었고 들어가는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심지어 2009년에 이르러서야 모자보건법 개정문에 확정이 됩니다. 지금은 마치 이게 당연히 옛날부터 존재했던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식은 틀린 인식이고 애를 낳고 산후조리원에 간다는 개념 자체가 나중에 생긴 개념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시간적 여유라든지 금전적 여유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한 사람이라면 아니면 뭐 다른 방법으로 산후조리와 신생아 케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런 방법을 고려하면 됩니다. 그런 게 아니라면 산후조리원이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외국에 비해 여성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상대적으로 잘 보장되는 편인 우리나라에서 산후조리원 같은 게 잘 되어 있는데 굳이 안 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꼭 제일 좋은 방을 써야만 하는 것은 아니니까 저는 이 정도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는 것이 산후풍의 예방이라든지 기타 여러가지 의학적인 부분에 대해 큰 효과가 없다고 가정을 해도 그냥 좀 쉬면 되는 거죠.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체중 변화도 있을 것이고 호르몬 수치도 급격하게 변화했을 것이고 인대와 근육과 피부와 골격에 당연히 영향이 조금도 없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런 게 없다고 해도 그냥 좀 쉬면 안 됩니까? 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큰일이 있고 나서 쉬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입원 자체를 길게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건 가능한 옵션이 아니기 때문에 대안으로 산후조리원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들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신생아 케어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걸 몰랐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를 케어해준다는 사실을 모르고 산모를 돌보는 것만 생각을 했던 거죠. 산모만 놓고 생각을 하면 산후조리원에 대해 좀 아깝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간호사가 상주하면서 산모의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산모에게 여러가지 처치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밥을 제때 챙겨 먹이는 정도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산후조리원에서 하는 일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산후조리원은 산모만 케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신생아 케어도 함께 합니다. 함께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요즘은 이게 오히려 메인인 것 같습니다. 산모가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 신생아 케어를 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산모에게만 힘든 것이 아니라 신생아에게도 안 좋을 수 있는 거죠. 특히 초산의 경우는 더 그럴 겁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아기 분유를 안 먹여보고 아기 목욕을 시켜보기는커녕 기저귀 한 번 안 갈아봤던 사람이 좀 큰 아기도 아니고 목도 제대로 못 가누는 신생아를 케어하려면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신생아에게도 가장 위험한 시기고 조심해야 하는 시기일 때 아이를 키워본 적도 없는 어설픈 사람이 몸도 아픈 상태에서 케어를 하는 것이 뭐 좋겠습니까? 산후조리원에서는 매일 신생아 케어만을 하는 사람이 고용되어 24시간 붙어서 신생아들을 보고 있고 간호사도 상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신생아들은 정확한 시간에 밥을 먹을 수 있고 제때 기저귀를 갈 수 있으며 깨끗하게 관리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가정에 따라서는 아이에게 제때 밥을 안 준다든지 기저귀를 제때 안 갈아준다든지 목욕도 제대로 안 시킨다든지 그런 가정도 있을 텐데 최소한 신생아 때만이라도 제대로 케어를 받으면 그나마 낫겠죠. 게다가 배꼽 소독이나 발진 관리나 기타 놓치기 쉬운 부분들에 대해서도 전문적으로 관리를 받는 거죠. 혹시나 아기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도 아기를 많이 안 본 사람들은 그게 문제인지 아닌지 자체를 잘 모를 수 있는데 매일 아기를 보던 사람들이나 간호사분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캐치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요즘 산후조리원들 보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이 회진을 돌면서 신생아들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생아를 더 잘 관리할 수 있는 겁니다.
청소년과 전문의들이 산후조리원으로 회진을 도는 것이 불법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거야 뭐 병원이 알아서 할 문제고 어쨌든 산후조리원에 들어가 있는 신생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전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이런 부분들 외에도 산후조리원은 보호자를 교육시키는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라면서 아기를 돌보는 경험을 해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산후조리원에서 아기를 돌보는 방법을 배우고 연습하는 시간을 가지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책이나 유튜브로 배우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죠. 집안에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아이를 케어하는 방법을 배울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아이 키우는 방법을 어르신들에게 배우는 것보다 전문가에게 배우는 것이 나은 것 같습니다. 일단 어르신들이 아기를 키웠을 때는 지금 세상과는 세상이 너무 많이 다르고 또 오래돼서 기억도 가물가물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제가 지금 아이를 키워보면서 느끼는 점인데 어디 동네 나갈 때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만나는 어르신들마다 다 조언을 해주십니다. 뭐 마음은 감사합니다만 해주시는 조언이 어르신들마다 전부 다 다르고 서로 상충되는 내용들도 많습니다. 이상한 미신 같은 것을 상식으로 알고 알려주시려는 분들도 너무 많습니다. 아침마당 같은 데서 나온 내용을 자기 나름대로 이상하게 해석을 해서 새로운 미신을 창조해내시는 분들도 가끔 보입니다. 집안의 어르신들이 알고 계시는 양육 방식이 제대로 된 방식이라면 괜찮을 텐데 아닌 경우도 많기 때문에 육아는 전문가에게 배우는 편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산후조리원에서만 가능한 일이냐? 당연히 아니죠. 꼭 산후조리원일 필요는 없고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집에 케어를 해줄 사람이 있거나 해주시는 분을 고용할 수 있거나 집집마다 다 사정이 다를 겁니다. 초산 때만 산후조리원에 들어가고 어느 정도 육아 레벨이 오르고 나서는 산후조리원에 안 들어가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나름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산후조리원에 가는 것이 뭐 정해진 것도 아니고 내 문제고 내가 안 간다는데 누가 나더러 강제로 보내는 겁니까?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선택이 가장 존중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여유가 되는데도 굳이 산후조리원에 가지 않고 고생하는 쪽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고 산후조리원에 가야 하는 이유로 비과학적인 미신 같은 것을 내세우는 사람도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산후조리원은 여유가 되면 안 갈 이유가 없고 여유가 안 되거나 다른 방법이 있는 경우는 가지 않아도 상관없는 딱 그 정도 포지션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산후조리 방법에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미신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더라도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는 것에는 분명히 이점이 있습니다. 금전적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분이나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 분들은 굳이 산후조리원에 들어갈 이유가 없지만 금전적 시간적 여유가 되는 분들은 굳이 산후조리원에 안 들어갈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의 의견은 참고만 하시고 결국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